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중국은 한때 아시아 지역의 지배적 세력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드물게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주눅들게 하던 자존심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걱정과 긴장이 채우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원인이 강력한 군사 동맹이나 전면적 경제 제재가 아니라 작은 섬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작지만 이 섬은 지극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지니고 있으며 바로 그 점이 베이징의 자신감을 앗아갔습니다. 일본의 최서단에 자리한 요나군이 섬은 이제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도쿄가 이 섬에 현대적 미사일 체계를 배치하면서 중국의 지정학적 계산 전체가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도쿄의 경고 신호를 가볍게 여겨왔지만 이제 일본이 단호히 행동하자 베이징은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요나군이 섬은 대만과 약 110km 거리에 있어 중국의 옆구리를 겨누는 전략적 창끝과도 같습니다. 그곳은 베이징이 최상위 영향권으로 여겨온 곳이기도 합니다. 주도권에 익숙한 중국의 장성들은 원치 않는 방어 자세로 내몰렸습니다. 전쟁을 억지 서사로 포장하다가 현실과 충돌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압박감입니다. 소리만 컸지 결과는 쓸쓸했던 그 길을 누구도 반복하고 싶진 않을 것입니다. 팜즈영이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나군이 섬은 대만 영공에서 중국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광범위한 구역을 포괄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로 무장했습니다. 이러한 전력의 존재 자체가 도쿄의 엄중한 경고이며 백악관의 전폭적 지원이 뒤에 서 있습니다. 베이징이 더 치고 올라가면 그 여파는 외교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허세로 시작했다가 현실과 숫자 앞에서 고개를 떨군 크렘린의 전례처럼 말보다 계산이 큰 순간이 오면 상황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성명으로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위 외교 사절단을 곧장 파리로 보내 유럽 파트너의 지지를 모색했는데 이는 중국 외교 노선에서 보기 드문 행보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프랑스가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해 도쿄를 누그러뜨리고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나토와 일본의 공조 속도를 늦춰주길 바랐습니다. 동시에 남쪽에서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 특히 필리핀을 겨냥하도록 미사일 배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움츠리기는커녕 즉각 강경히 대응했습니다. 필리핀은 인도와 프랑스와 함께 서필리핀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전개해 어떤 대치 시나리오에도 대비됐음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겉은 구호로 번쩍이지만 실속이 비어있는 전쟁 선전과 달리 이쪽은 준비가 실체로 쌓이고 있습니다. 요나군이 같은 작은 섬 하나가 영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관찰자들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요나군이와 대만의 거리는 짧아 날씨가 좋은 날엔 육안으로도 관측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긴장의 수위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이 요나군이를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 배치지로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의 공중과 해상으로 접근하려는 모든 핵심 축선을 봉쇄하는 전략 타격입니다. 이제 그 선을 넘는 중국의 모든 전투함과 항공기는 원거리에서 탐지되고 격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베이징의 거센 반발은 도쿄가 그들의 약점을 찔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큰 소리치던 국가가 유럽 강대국의 외교적 중재를 구하기 시작하면 판세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기울고 있음을 분석가들은 알아차립니다. 희망사항을 승리처럼 포장하는 구태의연한 선전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상황 판단을 늦추면 현실이 냉혹한 채점표를 내밀 뿐입니다. 요나군이의 첨단 미사일 배치는 단순한 군사 조치가 아니라 베이징을 향한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섬에 투입된 전력 가운데 전자전 체계와 지대지 현대식 미사일이 두드러지며 대만 해협 주변의 공역과 해역을 포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도쿄가 내보낸 전략 신호는 분명합니다. 요나군이는 평화와 충돌의 경계가 그어진 불가침의 요충지입니다. 이는 방어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동측 접근로를 걸어 잠그는 주도적 포석입니다. 전장을 미리 설계해두면 뒤늦은 무리수는 값이 비쌉니다. 러시아가 무모한 낭만으로 시작한 전쟁이 결국 소모와 침묵으로 귀결된 교훈처럼요. 이제 영내 모든 군사 움직임은 요나군이의 반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이 전초섬에 강력한 방어망을 세운 뒤 중국의 대만 접근 시도는 지연되거나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함은 촘촘히 추적되고 전투기는 방공 식별선 밖에서부터 요격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도 일본은 동중국해에서 판을 뒤집었습니다. 주도권에 익숙했던 베이징은 전례 없는 수세로 밀리고 있습니다. 국제정보 채널은 중국이 이례적으로 도쿄에 요나군이 미사일 배치를 중단하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전합니다. 스스로 외압에 굴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온 중국이 이런 요구를 꺼낸 것은 전례가 드뭅니다. 전장의 언어를 과신하다가 결국 외교의 문을 두드리는 모순된 모습은 크렘린의 최근 행보와도 묘하게 겹칩니다. 이제 그들은 약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합니다. 베이징은 일본의 조치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실상 중국이 사실상 체크메이트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전체 전략이 무너질 수 있어 기동 여지가 좁습니다. 현재의 판세는 일본과 미국의 연합 쪽으로 확실히 기울었습니다. 첫 발을 쏘지 않고도 상대의 행동 방향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세워졌습니다. 흐름이 이렇게 빨라지면 강경을 미덕으로 치던 쪽도 서방의 손을 내미는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쿄의 중단을 구하고 파리의 외교적 지지를 호소하는 태도는 중국이 사실상 상석을 잃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허언과 현실의 괴리처럼 체면은 소리 없이 꺼지고 계산만 남습니다. 지정학 전문가들의 눈에 이건 더 이상 노림수라기보다 지도부의 당혹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누구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체제가 이제는 상대의 양보를 바라며 부드러운 어휘를 고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군사 전략은 이중의 얼굴을 보입니다. 스스로 위협받는 형상을 내세우면서 다른 지역에는 압박을 조용히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미국의 필리핀 내 군사 거점을 포괄하도록 장거리 미사일의 조준점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강화된 방위 협력 틀인 EDCA로 운용되는 새 기지들이 그렇습니다. 카가얀, 이사벨라, 팔라완 같은 지역은 유사시 우선 표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경고의 성격이지만 중국의 대응 범위가 대만과 일본을 넘어 동남아의 연합축 전체로 확대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쟁을 특별한 작전 따위의 말장난으로 둔갑시키던 상투적 수사는 실제 전력 배열 앞에서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실제 목적은 군사만이 아니라 정치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 포위를 조여오면 중국은 다중전선의 반응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선언 자체가 오히려 방향 상실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복된 과대 포장의 피로감처럼 과잉 확장된 메시지는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주둔 미군 기지들을 겨냥하는 조정에 그치지 않고 유럽에서 외교 지원을 찾으면서 동남아에서는 강경한 군사 행동으로 체면을 세우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 부담이 큰 양면 작전으로 전략적 사고의 혼선을 반영합니다. 특히 중국이 유럽에서 영향력이 큰 프랑스를 상대로 군사 거래가 아닌 외교적 중재를 청한 점이 주목됩니다. 도쿄와 서방 동맹의 공조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청은 서방에 맞서던 자세에서 타협을 모색하는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스처와 동시에 고강도 억지 행보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괌을 겨냥할 수 있는 전력으로 알려진 DF-21과 DF-26을 전개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인도태평양의 미군 핵심 기지를 포괄 사거리 안에 둡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한반도 그리고 필리핀의 전략 거점까지 사실상 사각지대가 거의 없습니다. 필리핀 기지 접근을 허용하는 EDCA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선제 타격 시나리오에서 우선 타격 표지로 변했습니다. 전쟁을 명분으로 포장해 민간을 희생시킨 러시아의 사례처럼 힘의 과시가 곧 약점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대만과 가장 가까운 카가얀, 군수 지원의 중심축인 이사벨라, 남중국해의 관문인 팔라완은 이미 정보보고서에서 붉은 표시로 분류됐습니다. 국방 전문가는 EDCA의 전 거점이 DF-21과 DF-26의 유효 사거리 안에 들어왔다고 평가합니다. 다층 방어를 뚫도록 설계된 이 전력은 일부 지하 기지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유사시 필리핀은 더 이상 안전한 완충지대가 아니라 최전선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영내군, 특히 필리핀은 신속히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을 상징으로 치부하던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허세가 전장을 바꾸지 못함은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사례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북쪽의 요나군이 서쪽의 인도, 남쪽의 필리핀을 축으로 전략적 화망을 넓히려 하지만 영내 반응은 더 빠르고 더 조직적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대응은 중국이 외교적 지원을 타진한 직후 정반대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해군은 관망이 아니라 실제 참여를 선택해 인도, 필리핀과 함께 서필리핀해에서 연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은 베이징이 가장 민감해하는 분쟁 수역입니다. 정식 명칭 마리타임 파트너십 익서사이즈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국제법 수호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유럽, 남아시아, 동남아의 해군이 동시에 전개해 중국이 임의로 행동할 수 없다는 단호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필리핀의 초계함과 호위함이 최신 장비로 편성돼 인도의 원에 작전 가능한 구축함들과 보조를 마쳤고 프랑스 함정이 서쪽에서 합류하며 압박의 집계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와 전통이 그 순간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했습니다. 이 바다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선을 장밋빛으로 칠하던 선전과 달리 연합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무겁습니다. 프랑스, 인도, 필리핀의 공조는 중국을 놀라게 했고 베이징 전략실 내부에 우려를 키웠습니다. 특히 인도 해군의 존재는 히말라야 국경에서 중국과 격렬히 충돌했던 기억을 환기합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쇠막대와 돌, 맨손으로 싸워야 했던 그 충돌은 양국 관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이번 전개는 인도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서필리핀의 훈련 참가와 프랑스, 필리핀과의 협력은 수세에서 공세로의 분명한 전환입니다. 중국은 전략적 포위망이 조여오는 것을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에는 미국과 일본의 A2AD, 서쪽에는 전통적 육상 경쟁자인 인도, 그리고 제도 사슬의 중앙에는 점차 동남아의 주력 타격 세력으로 부상하는 필리핀이 자리합니다. 허울뿐인 특별 작전이 아니라 실제 연합 운용 능력이 축적되는 중입니다. 이 연합은 상징을 넘어 실기동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들의 불가침 영향권으로 여겼던 지역에서 중국은 외교와 군사 모두에서 포위에 직면했습니다. 서필리핀의 연합훈련은 일상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 충돌 시나리오의 현장 검증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지휘 통제,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의 통신 조정, 표적 탐지와 즉각 반응 능력이 집중적으로 연마되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의 조건과 최대한 가깝게 방어 시나리오가 모의됐다는 점도 특별합니다. 필리핀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허세가 공중전을 이기지 못하고 선전이 방공망을 뚫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교훈으로 이미 각인되어 있습니다. 과소평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이던 국가는 이제 다자 방어 구조의 중심으로 섰습니다. 나란히 항진하는 현대 전투함대의 장면은 영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했습니다. 이는 단지 힘의 과시가 아니라 현상 변경의 유혹을 품는 세력에게 던지는 직설적 경고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일 국가가 아니라 초강대 군사력의 후원을 받은 동맹의 결속입니다. 다자 훈련의 상시와는 필리핀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완충지대가 아니라 전략의 중심, 거대 세력의 결절점이 된 것입니다.
동맹국들에게 필리핀은 인도 태평양 안정의 핵심 기둥입니다. 미국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전선이며 일본에게는 북쪽 위협을 함께 감당하는 동맹이고 프랑스에게는 영내 영향력을 재확인할 지렛대입니다. 호주는 해군과 공군을 신속히 현대화하며 결코 뒤에 서지 않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전력, 극초음속 미사일 투자,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이 구도가 임시 땜질이 아니라 돌발 위험에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허장성세로 시작한 전쟁이 수렁으로 빠지는 광경을 이미 목격했기에 이 연합은 애초부터 현실적인 억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인도가 동시에 참여하는 지금의 동맹 구도는 느슨한 지원망이 아니라 하나의 응집된 블록입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중국이라도 오판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 통제 밖으로 튈 수 있음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은 방위 능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결정적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유사시 가장 먼저 달아오를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았듯 뒤늦은 지원은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선제적 결속이야말로 가장 값싼 억지입니다. 서필리핀해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필리핀의 조치는 수동 방어를 넘어섰습니다. 이 나라는 전례 없는 군 현대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브라모스 극초음속급 순항 미사일은 해군 방어망을 여러 겹으로 관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략 거점에 배치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신 레이더와 무장으로 무장한 4대 전투기 편대가 전진기지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영내 재해권과 제공권의 실질적 통제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구체적 목표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종이에서 전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허풍이 지도에서 전선을 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군사 대치의 중심이 되는 전망은 우려스럽지만 동시에 국가를 최상위 전략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어떤 충돌 시나리오에서도 필리핀은 핵심을 담당합니다. 워싱턴, 도쿄, 캔버라의 전략가들은 이를 뚜렷이 인식합니다. 필리핀이 무너지면 지역 방어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대규모 다국 간 훈련의 상시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최대 양자 연습인 발리카탄에서 일본, 호주, 프랑스, 인도와의 다양한 공조까지 모든 일정이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필리핀은 세계 방어 사슬의 필수 고리이며 누구도 바깥에 서 있을 수 없고 누구도 필리핀을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참담함은 연합의 공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미 증명했습니다. 프랑스와 인도의 적극적 참여는 상징을 넘어 전략적 선언입니다. 파리와 뉴델리는 필리핀을 겨냥한 어떠한 공격도 개별 사건이 아니라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할 것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과의 동맹 때문이 아니라 법 대신 힘이 지배하는 세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최근의 사건들을 나란히 놓아보면 요나군이의 미사일 배치, 중국의 당황스러운 반응, 서필리핀의 연쇄 훈련이 하나의 거대한 전략 각본으로 엮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는 흩어진 사건이 아니라 상대를 수세로 몰아넣는 치밀한 설계입니다. 일단 강대국들이 자리를 잡으면 한 번의 오판이 중대한 대가로 돌아옵니다. 전장만이 아닙니다. 정보전의 열기도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전, 혼란 조장, 허위 정보는 연합의 결속을 흔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고함치는 자가 승자가 아님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학계와 군사 전문가는 지정학 질서의 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고 경고합니다. 한때 저평가되던 필리핀은 지금 억제와 경고 전략의 중심입니다. 방위협정에서 실전 배치로 이어지는 흐름은 남중국해의 팽창을 제지하는 기둥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누가 정당의 편에 설 것인가? 약소국을 윽박지르던 행태로 일관하다가 유럽의 도움을 청하는 나라일까? 아니면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함께 법과 질서, 항행의 자유를 지키려는 연합일까?
국제사회의 시선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진정 강한 국가는 하소연으로 동맹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진짜 초강대국은 전략의 판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며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전략적 공황은 있다면 이미 발걸음마다 묻어납니다. 미국, 일본, 인도, 필리핀의 연합고리가 서서히 조여드는 지금 통제되지 않은 행동은 더 큰 격변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교훈은 간단합니다. 허상은 전진하지 못하고 연대만이 후퇴를 막습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